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은 못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거야.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잘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며칠 전에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서 봤는데 조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잘못된 정보들이 막 대단한 양, 뭐 사실인 양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할 건데요. 이혼 안에 배우자 빼고 상간녀만 소송했을 때 위자료 반토막, 이런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빼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2분의 1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이 함께한 부정행위인 만큼 일방에게 피해 총액을 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런 판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주 간혹가다 나오는 사건인데요. 지난 2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땡땡땡은요, A씨가 자신의 배우자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를 상대로 낸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통상 상간과 관련된 위자료의 배상이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C에게는 그 절반이 인정된 셈이다. 이 단락 한번 보면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통상의 위자료가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배상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했을 경우에 위자료가 2,500, 3천이 평균은 아니고 1,500에서 2천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2,500에서 3,000이 통상은 아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반토막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인 거죠. 사실은 이거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죠. 수정하고요. 그래서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그쵸, 피해자는 2019년도에 B씨와 결혼해서 미성년 자녀를 뒀고, A씨는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C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기가 아직 어려서 이혼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었다. 그렇죠? 예, 많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기사가 가관인데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뒷문단은 맞고요, 앞문단은 완벽히 틀린 내용이에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은 못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잘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그리고 종종 실무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유책 배우자들이 그냥 외도를 하고 나서도 막 그냥 적반하장이야. 생활비도 끊고 막 다 끊어.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은 안 할 거야. 근데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할 수 있어요. 상간자와 같이 합니다. 마치 이혼할 때 배우자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자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것처럼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쌍방에게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해졌을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상간자를 상대로 5천만 원 달라고 소송을 했대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인 경우에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에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배상해야 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배우자인 B씨가 외도의 당사자죠. 원고로부터 소송이 청구되지 않아서 면책받게 된 공동책임의 절반을 위자료 총액에서 선제적으로 공제한 것이다. 이거는 본인 맘대로 해석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하급심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례적인 반토막 위자료 판결이 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배우자를 빼고 상간자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의 전부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상간자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게 과거 판결의 흐름이었다. 만약에 상간자가 잘못을 같이 했는데 나 혼자 책임을 다지는 것이 억울하다 싶으면 이후에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절반의 몫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였고, 근데 이번 사건처럼 상간자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C에게, 그죠, 피고에게 전체 위자료의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면요, C는 일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A씨의 배우자인 본인하고 바람핀 B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 이것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게 보통 판결 이유에서 설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게 그런 판결이 서울중앙에서 종종 나요. 그러니까 판결 이유에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이혼 안 하고 소송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피고 너의 책임은 이만큼이야 라고 설시를 하고서 그렇게 부담을 해주거든요. 이게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수행했던 사건에서 저희가 원고였거든요. 상간소송 원고였는데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들어올 것이 확실시돼서 내가 썼어, 서면에다가. 판사님,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것이 확실하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고, 그쵸, 또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다가 피고야 너의 몫은 이거다 라고 좀 기재 좀 해주세요. 마치 이 판결처럼. 기사의 판결문처럼 그렇게 기재 좀 해주세요 라고 내가 썼단 말이야. 원고는 판결 이후에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전체의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지급하는 것을 피고에게 명함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를 기재해달라고 주장한다.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써줬냐면은 이렇게 써줬습니다, 여러분. 안 돼.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네가 청구 원인에서 명확하게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피고에 한정한 이 위자료 청구이다 라고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판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걸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설령 판결 이후에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지급만을 명한다고 기재하더라도 이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판력이라는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판력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진행돼서 확정이 됐어. 확정이 돼서 어떤 내용이 딱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다르게 판결할 수 없다. 기판력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기판력이라는 게 판결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결문에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이유가 있거든요. 판결 이유 막 걷혀졌어. 그 판결 이유의 내용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판결 이후에 피고야 너의 몫은 1,500만 원으로 한정할게 라고 써놔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구상금을 청구를 해서 또다시 다퉈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건 어떠한 의미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피고가 구상금을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구상금에 대비해서 그냥 선제적으로 금액을 깎고서 끝나는 거는 마땅치 않다 라고 하는 판사들 간의 이견이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이후에 이거 설시하는 거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판사님이 고민을 하고 내리신 결정이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라고 보이고요.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판결 이후에서 피고의 몫으로만 제한된 위자료를 이거다 라고 설시를 해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